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 교정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트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까지 나왔어. 들어가자. 가자. 알았어. 두 아이나 있네요? 네. 아이고 너네 짖는 소리 바깥에서도 들리더라. 야. 이 친구가 붕붕인 거죠? 네. 그러면은 붕붕이 몸에 큰 이 네 칼라를 5년 이상, 네네네. 5년 정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너도 엄청 힘들었겠다. 쌤, 붕붕이 잘 부탁드려요. 5년 동안 네 칼라를 하고 있었던 건 바로 붕붕이의 문제 행동 때문. 밥 먹다가도 가려운 것이 있으면 계속 할 건 했는데요. 하루에 한 5번, 조금 많아도 10번 정도라면 정상적인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의 긁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고, 하루에 10번이 뭡니까? 붕붕이는 시도 때도 없이 가려워서 핥고 긁고 했어요. 네 칼라도 소용없을 정도였죠. 심하구나. 발이 안 닿는데도 그쵸? 네, 그걸 해요.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고 개들은 입이 손이다. 근데 저렇게 얼굴을 막는다는 것 자체는 사람으로 보면 손을 못 쓰게 한 거예요. 손가락이 없는. 우리가 뭘 못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붕붕이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예요. 이게 5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 산책할 때도 네 칼라를 착용해야 했던 붕붕이. 붕아! 밖에서도 가려운지 산책조차 즐기지 못하는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는데요. 와, 밖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 설쌤, 어렵지만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의학적 문제냐, 행동학적 문제냐예요. 내 반려견이 집착적으로 몸을 핥고 가려워한다면 모두 추모! 새나게 공식 명의, 설채현 수의사의 명쾌하고 시원한 처방전 지금 내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자기 몸을 핥고 계속 이렇게 씹고 간지러워할 때는 상처 아니면 우리가 피부 병변이라고 하죠.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이 돼서 피부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이래도 똑같이 가려워할 수 있거든요. 반려견이 가려워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다 빨갛죠? 피부가. 뒷발 한 번만 봅시다. 앞발이 훨씬 심하구나. 귀 한 번만 보자. 선생님, 붕붕이 어떤 상태인가요? 상처나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럼 왜 빨갛죠? 혹시 강박 행동인가요? 만약에 강박 행동으로 계속 하는 거였으면 귀나 얼굴은 멀쩡해야 돼요. 발만 그래야 되는 거죠. 의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발적이 있죠. 발적. 빨갛게 달아오른 거. 귀와 발 사이에 발적이 있고요. 얼굴도 막 긁으려고 하고요. 앞발, 뒷발 다 영향받고 있고. 붕붕이의 경우 한 군데가 아니라 다양한 부위를 가려워했기 때문에 강박 행동을 제외한 의학적 원인으로 추측된다는데요. 의학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크게 봐서 감염성 질병, 그리고 알러지. 감염성 질병에는 외부 기생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에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감염성이요? 근데 감염성 질병으로는 안 보여요. 세균,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좋겠지만 지금 피부 병변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리고 외부 기생충, 한 달에 한 번씩 사상충, 외부 기생충 네. 같이 해주고 계시죠? 네. 그럼 이것도 아니에요. 붕붕이의 가려움증 원인. 설쌤의 진단 결과 일단 감염성 피부병은 패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알러지성 질병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알레르기요? 또 알러지성 질병일 때 우리가 2개가 있어요. 음식 알러지, 그 다음에 아토피.
음식 알러지랑 아토피의 차이를 아세요? 몰라요. 음식.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관리하는데도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음식 알러지는 먹은 것에 대해서 내 몸이 과민 반응을 해서 피부가 염증이 생기고 가려워지는 거예요. 아토피는 우리 환경에 있는 것들이에요. 환경에 있는 것들이 내 피부에 닿았을 때 가려워지고 염증이 생기는 게 아토피예요. 근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치료가 달라지거든요. 두 개 다 있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 다 있는 경우도 있는데 특정 물질에 의해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알레르기성 피부병이라고 하는데요. 먹어서 생기는 음식 알레르기와 타고난 피부가 예민한 아토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알러지인 것 같다. 그러면 음식 알러지냐 아토피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음식 알러지는 검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무슨 알러지 피 검사로 해가지고도 해보고. 거의 피 검사로 그냥 검사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알러지도 그렇죠. 그렇고. 네네네. 아까 그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듣긴 듣는데 또 말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정밀 검사 없이 음식 알레르기와 아토피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진단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음식 알러지의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이 뭐냐면 뭐죠? 저알러지 사료 2개월 동안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먹여보고 봤을 때 가려움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예요. 이게 그 어떤 피 검사보다도 정확한 검사 방법이에요. 대신에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간식 안 주시고 이건 확실하죠? 그리고 가끔은 산책 나갔다가 애들이 주워 먹는 경우가 있는데 산책할 때도 네칼라 쓰죠? 그럼 못 주워 먹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였는데도 가려워하면 아, 음식 알러지는 아니구나. 아토피네. 이렇게 진단이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심한 아토피예요. 심한 아토피. 2달간 저알레르기 사료만 먹인 후 가려움증이 사라졌다면 음식 알레르기. 반면 계속 가려워한다면 아토피. 붕붕이는 아토피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옮아요, 아토피도? 옮지 않아요. 이거는 유전 질병이에요. 유전이에요. 그래서 긁는데 뿌리까지 옮을까봐 저희는. 아니요. 절대 옮지 않아요. 오, 강아지도 아토피 피부염에 걸리는군요. 그럼 강아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상피층이에요. 우리 가장 겉에 있는 피부. 이걸 하나의 벽돌로 보자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죠? 벽돌을 짓고 여기 시멘트를 잘 발라줘야죠. 그래서 여기 빈틈이 없게. 근데 아토피 있는 친구들의 피부는 그렇지 않아요. 시멘트가 헐거워요. 그러면 이 벽돌들이 어떻게 되죠? 벌어져요. 근데 이 피부는 우리가 전쟁할 때 보면 성벽이에요, 성벽. 외부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1차적인 방어막인데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나 개들은 이 사이가 다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사이로 적군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게 면역세포랑 반응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가 헐거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버려요. 이 사이사이로.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죠. 아토피성 피부는요, 선천적으로 약한 피부 장벽을 가지고 있어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받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만나면 쉽게 가려움증 또는 피부염이 발병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피부 건조로 인한 피부병도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랍니다. 아토피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환경에 있는 것들이 내 피부에 닿았을 때 보이는 반응이에요. 풀이나 균에 대한 알러지 검사를 했네요. 자, 보죠. 그동안 붕붕이를 가렵게 만든 물질은 무엇이었을까요? 80 이상은 유의성 있다고 보시면 돼요. 80 이상. 진드기. 아, 여기 있구나. 이거네요. 124. 아하, 붕붕이를 가렵게 만든 주범은 바로 진먼지 진드기였네요. 집 진드기? 네.
진먼지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란 먼지 속에 있는 사람의 비듬이나 곰팡이를 먹고 사는 미세 진드기인데요. 이 때문에 사람 사는 곳 어디든 존재한다고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집 안에서 없어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내내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아토피 반응으로 인해서 붕붕이는 고생하고 있는 거죠. 저거는 못 없애요. 소독약 그렇게 많이 해도 안 없어져요? 안 죽어요? 아무리 미세 진드기여도 살균제를 이렇게 많이 뿌리면 죽을 것 같은데요. 죽어있는 사체에 조금만 큐티클층이라고 하죠. 그런 것만 하나 피부에 닿아도 똑같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진드기를 죽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예 사체까지 싸그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해요. 야, 진먼지 진드기 정말 무시무시한 놈이네요. 진먼지 진드기에 아토피 증상 보이는 아이들이 어쩌다가 뭐 정형외과 수술을 하거나 내과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가려워요. 아, 환경이 달라져서요? 철장이잖아요. 유리병으로 돼 있어요. 진먼지 진드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다 철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죠. 아, 진먼지 진드기 관리법 정령 없는 건가요? 직물을 다 없애야 돼요. 여기서 보이는 천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치워야 돼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천이니까. 그리고 절대 침대 못 올라가게 하고. 네. 저렇게 한 뒤부터는 강아지랑 따로 잤어요. 지금은 침대에서는 같이 안 잔다. 네. 선생님이 침대에서 같이 자지 말라고 해서. 네네. 근데 소파에는 올라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미쳐 신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공부해야 돼요. 특히 아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머님, 지금부터 집중! 진먼지 진드기다. 진먼지 진드기는 이불이나 직물들에 많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침대에서 같이 자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린 침대만? 그러니까 그치? 소파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보이지 않아 완전 박멸이 힘든 진먼지 진드기. 이대로 계속 가려워하며 지내야 하는 걸까요? 아토피 말 뜻 자체가 그리스어로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피부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좀 안타깝지만 특히 개들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라서 솔루션의 가장 큰 부분은 치료가 들어갈 거예요. 치료요? 근데 이 정도 됐으면, 그리고 네칼라도 씌우고 하고 그러면 병원 사실 되게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다녀봤죠. 약도 많이 먹어봤을 것 같고. 네, 약도 매일, 그러니까 처방하는 약도 다 바뀌었어요, 항상. 먹여보고 지켜봤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약 처방하고 지켜봤다가 전혀 뭐 나아지는 건 없다 보니까 끊었다가 또 다른 약 먹고 끊었다 다른 약 먹고 그냥 계속 반복.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수의학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약들, 더 안전하고 새로운 약들도 막 나와요. 네. 제가 안타까웠던 게 딱 보니까 좋은 약들이 나오고 관리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놨어요. 근데 최근에는 스테로이드와 또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그런 부작용을 안 내는 약도 있고요. 주사 한 번 맞으면 매일 약을 안 먹어도 4주에서 8주 정도 그걸 유지시켜주는 주사가 있어요. 전 이 정도는 아토피 있는 아이들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을 한번 누려봐야죠, 붕붕이도. 5년 동안의 깔때기를 벗고. 뛰어다니고 싶어. 눈물 날. 고쳐준다. 가장 먼저 반려견이 가려움증을 느낀다면 알러지성 질환이 맞는지, 그리고 알러지성 질환이 맞다면 음식 알러지인지 아니면 아토피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토피라고 한다면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검사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검사를 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없앨 수 없는 진먼지 진드기 또는 곰팡이 등이 아토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상당히 힘든데요. 그래서 붕붕이는 우선 이 가려움증을 낮춰주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그 후에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했습니다.